법률안 심사를 위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및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곽규택 의원님. 네. 방통위원장님, 네. 우선 늦었지만 복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 방통위 개정안 올라왔는데 뭐 당연히 알려진 바와 같이 이게 여야 간에 아주 첨예하게 지금 의견 대립이 있는 법안이죠. 우선 방통위원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곽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제가 이번에 탄핵 심판을 겪는 과정에서 직접 체험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방통위 설치법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설치법 관련해서는 국회 여야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합의를 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특히 이제 지금 현재도 2명의 상임위원이 있습니다만 제가 1월 23일 복귀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의결했던 것이 호우 지역의 수신료 피해자에 대해서 수신료를 면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개정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늘릴 경우에는 지금처럼 국회에서 추천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2명의 상임위원이 있어도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비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인을 의사 정족수라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사실상 방송통신위원회 마비법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최소한 정부위원회에서 피해 지역에 대해서 수신료를 면제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최근에 의결을 했지만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 의결하기 전까지는 아파트에서 집단 거주 시설에서 계약한 통신업체에 의무적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옮겨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결함으로써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동안 이용했던 인터넷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명의 상임위원으로라도 민생과 관련한 그런 업무를 의결을 할 수 있게 최소한 그 입법하신 분들이 그렇게 만들었구나, 그런 사실을 제가 체험으로 알게 됐습니다. 예.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이 중요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3인을 지명한다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엄연히 정부기관이라는 것 성격 자체가 저는 안 맞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처럼 국회에서 이런 대결 구도, 타협이나 대화가 되지 않는 구도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칫 정말責任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개정은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이진숙 위원장님. 네. 방금 말씀하신 말씀 중에서 2인 이상이라도 빨리 하는 게 좋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죠? 네. 법 취지가 그렇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정청래 위원장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하는데 네. 직접 입법에 동참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처럼 2명으로라도 최소한의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네, 됐고요. 최소한의 인원으로라도 됐고요. 이진숙 위원장이 말하는 그 법 취지가 아닙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방송통신융합 국회 특별위원회 제가 위원이었고, 또 방통위 설치법 법안심사 소위 위원이었어요, 제가. 그리고 주로 제가 주도해서 방통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IPTV법도 만들었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합의제 국가기관이에요. 그래서 5명이 합의를 해서 처리해라 라는 것이 입법 취지예요. 당시 법안 소위 속기록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위원장은 여당 추천 인사가 하더라도 부위원장은 반드시 야당 추천 인사로 해라. 근데 부위원장은 법적으로는 하지는 않았지만 속기록에 그런 취지로 하자라고 해서 이 법이 통과된 겁니다. 그래서 합의제 기구라는 것,
곳은 5인 전부가 합의해서 하라는 취지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일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5명 중에 3명 이상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과반수가 5인 전체가 만장일치하는 게 법의 취지지만 그렇게 안 되면 3인 이상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고, 야당 춘천 인사가 임명을 안 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안 만들어 놓은 겁니다. 누가 국회에 추천한 것을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고 기간을 끌고 뭉개고, 그런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입법 미비를 보완하는 취지예요. 그런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이 짐작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때 법안 소위 속기록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 좀 다른 분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경태 의원님, 네, 질문하세요. 네, 방통위원장님, 저도 과방위에서 이 상임위 활동한 적이 있어서 방통위 상황을 김여재 직무대행부터 시작해서 이상인, 이동관, 김홍일 위원장까지 저 인청도 했었는데요. 부디 이제는 탄핵에서 어찌됐건 돌아오신 만큼 좀 더 겸허하게 방통위를 운영을 해주셨다는 요청 말씀드리고요. 제가 위원장님이라고 표현했지 장관이라고 표현하진 않잖아요. 당연히 장관급 인사긴 하시지만, 그러니까 결국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로 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 답변서에는 의결 정족수를 이와 같이 타 위원회 및 국회 등도 의결 정족수 이와 같이 엄격히 규정한 사례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거 답변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굳이 확인하진 않겠지만 국회법 54조에도 제적의원의 과반의 출석과 과반의 의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통위 5인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대통령이 2명 임명하시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에 속한 교섭단체 하면 임명하죠. 네. 대통령에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2인 하잖아요. 결국 3인이, 그러니까 어찌됐건 합의제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속한 교섭단체 또는 대통령의 어떤 이 여러 가지 정책 결정이 무조건 이 과반을 확보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방통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죠. 법제처가 유권 해석을 내리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방통위 야당 추천 몫의 방통위원을 이렇게까지 막을 줄 몰랐는데, 만약 방통위원 임명하셨으면 저희가 이진석 위원장께서는 야당 추천 1명과 대통령과 여당이 추천한 3인에서 3인 출석으로 2인이 의결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임명을 안 해서 대통령께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무력화되고 2인 추천 의결로 지금 김여재 직무대행부터 계속 의결해가지고 지금 150건이 넘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가지고 지적해 왔던 거고, 그냥 차라리 정상 절차대로 대통령 임명직 2명, 그다음 여당 추천 1명, 3인으로 의결하시고 2인은 그래도 의견을 들어서 방통위의 속기록에도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합의쟁정기관으로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 3인이 출석하라고 한다고 해서 무력화된다라고까지 표현하신 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5인 중에 야당이 2명의 방통위, 야당 추천에 이 2명의 방통위에 반대하시는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3인이 대신 대통령 임명직과 여당 추천이 3인이 출석하셔서 본인이 3명이라도 출석하셔서 의결하시라는 겁니다. 그 정도의 의견인데 이것 저희가 정족수를 지금 의결 정족수 4인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사 정족수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의결 정족수만 제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 의원님 말씀대로 2023년 8월 이후에 계속해서 2인 체제입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2인 체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23년 8월에 국민의힘 추천으로 상임위원으로 추천이 됐지만 민주당이 저를 본회의 표결을 거부를 해서 자, 위원장님. 9개월 9년 위원장님. 동안 기다리다가 무산이 됐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제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3인을 좀 추천을 해주십시오. 예. 잠깐만요. 자, 장경태 의원님도 예, 이진숙 예, 위원장님도 어렵습니다. 제가 예. 발언 끊겠습니다. 답변을 들으라니요. 들으면 좋죠. 질의 답변 포함 3분입니다. 위원장이 운영하는 거예요. 질의 답변 포함해서 3분이라고요. 자, 그거는 위원장 재량 사항이니까 시비 걸지 마세요.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제 재량이라고요. 자,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은 여기 지금 무슨 발표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의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게 돼 있고요. 특별하게 발언하실 내용이 있다면 그건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얘기하는 거예요. 질의 답변과 관계없이. 아셨어요?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안 드리겠습니다. 자, 박범계 의원님 질의하세요. 질의 좀 하게. 아니 여당에 또 야당 시켰으면 다시 여당으로 자, 가야지. 아까도 국민의힘 의원님 연속 2번으로 한 적이 있어요. 아 거기 손을 안 들었으니까 그런 거 우리 손을 박범계 의원이 벌써 손을 들었어요. 아이고 자, 박범계 의원 하세요. 편파적이네 편파적이야. 편파적인 게 아니라 아까 국민의힘도 연타석으로 2번 한 적이 있어요. 손을 안 들었으니까 없어서 자, 박범계 의원 빨리 하세요. 네, 질의하세요. 좀 조용히 좀 해봐. 주진희 의원 좀 조용히 좀 하시. 좀. 미리 손들어 놓는 것은 무효예요. 예, 네, 질의하겠습니다. 끝나고 손 드세요. 박범계입니다. 이준숙 위원장님 네, 오랜만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죠. 예, 윤석열 피청구인이 내일 모레면 탄핵이 될 텐데 파면이 될 텐데 그런 경우에도 지금 갖고 있는 그 2명만 가지고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런 입장입니까? 저는 일단 파면이 짧게 될지 얘기하세요.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없다? 알지 못하고 알지 왜 알지 두 못해요? 번째로는 본인을 임명. 국회에서 세 분을 추천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헌재는 4대4, 법원은 이진숙 위원장의 입장이 다 패소를 했어요. 헌법 21조의 방송의 자유를 규정한 건 알고 있죠. 네, 헌법 21조를 부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케이. 방통위가 소위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는 건 맞죠? 맞습니다. 그럼 5인 체제와 2인 체제. 그 2인 체제에서 지금 복직을 다시 했어요. 헌재 판단에 의해서. 그러나 미래지향적으로 놓고 볼 때 정권이 어디냐와 관계없이 합의제 기관으로서 5인 체제에서 과반수가 넘는 3인으로 하자는 입법 취지가 또 반대합니까? 국회에서 반만 3인을 하세요. 추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반대하는 건 아니죠? 부탁드립니다. 반대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게 합의할 수 합의제 있는 기관. 상황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합의제 기관의 원뜻이죠. 그죠? 예, 답을 하세요. 예, 묻는 말에. 맞죠? 예, 예.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라는 점은 인정하시죠? 인정합니다. 본인도 공적 기관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그런 헌법적, 법률적 책무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법원의 판단은 우리 이진숙 위원장의 입장은 다 틀렸다는 얘기고 헌법재판관님들은 4대4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복직은 하셨어요. 그러나 미래지향적으로 놓고 볼 때 이 합의제 기관 방송통신위원회가 앞으로 윤석열 피청구인이 파면이 되는 경우에 대선이 실시됩니다. 그 어느 쪽, 여야 어느 쪽에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는지 모르지만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본인이 방송을 사랑하잖아요. 사랑 안 해요? 방송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죠.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합의제 기관, 방송의 자유,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는 국가적 공적 기능의 수행 이런 관점에서 볼 때 5명 중에 적어도 3명이 나와서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야 한다는 이 입장이 왜 그렇게 불편합니까? 반대합니까? 찬성합니까? 일단 법원에서 반대합니까? 찬성합니까? 방통위의 의결에 대해서 이진숙 위원장. 찬성하는 결정도 나왔고 반대하는 결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5인의 합의제 기관에 충실할 수 있게 3명을 추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자, 답변을 안 하니까 묻는 거예요. 반대합니까? 찬성합니까? 저는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이진숙 의해서 위원장님. 네, 여기 법사위에 출석한 타 부처 장관들이 이진숙 위원장처럼 그런 태도를 보이는 장관 없어요. 아셨습니까? 저는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하고 좀 있습니다.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개인적인 사감을 갖고 얘기를 안 하겠지만 국회를 존중해 주세요. 여기는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고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러 나온 거예요. 아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송석준 의원님 조용히 하시고요. 자, 제가 이진숙 위원장님, 예.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잘 아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제가 17대 문광위원을 하면서 KBS 수신료를 올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KBS 수신료는 여당이 되면 여당에서 올리자고 그러고 또 그 여당이 야당이 되면 올리지 말자고 그러고 지금 몇십 년째 이게 공전 상태예요. 이 고리를 끊어야 돼요. 여당과 야당과 관계없이. 예를 들면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지금 여당이지만 야당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여당이 돼요.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주장하시는 대로 2명으로 하는 게 더 편하고 좋아요. 그러나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법의 안정성, 방통위원회 합의제 기구의 법안의 취지, 정신에 맞는다면 여당이냐 야당이냐 입장을 떠나서 그 법 취지에 맞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마치 KBS 수신료처럼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2명을 하면 어때 이렇게 하지만 본인들이 나중에 야당이 되면 본인들이 죽고 배고파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법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부족했던 미비점 이것을 보완하는 게 맞다니까요. 주진우 의원님 질의하세요. 잠깐 그 질의 전에 한 말씀만 좀 합시다. 한 말씀 하실 필요 없어요. 자, 토론하세요. 도대체 탄핵 심판 지금 중인데 어떻게 내일 모레 탄핵 발언권 안 드렸어요. 하면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까? 발언권 안 드렸어요. 간사님이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시면 되나요? 신중한 뜻 조용히 하세요. 기다려야 되고 존중해야지. 여기서 결론을 내리고 시나리오가 나와 있어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발언 시간을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방해하지 마세요. 질의하세요. 보여주세요. 질의하세요. 시나리오가 있다는 거예요. 내일 모레 탄핵 가면 되고 그걸 상식이라고 이용자세요. 시나리오가 안 보여주세요. 자, 조용히들 하세요. 여기서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되죠. 송석준 의원님, 국회법 145조에 의해서 1차 경고 직전입니다. 대표에서 다녀왔잖아요. 주진우 의원님 질의하세요. 위헌적인 발언을 법사위에서 합니까? 1차 경고합니다. 계속 이러면 발언권 중지합니다. 주진우 의원님 토론하세요. 단하고 얼마나 얘기했어요? 송석준 의원은 위헌적인 발언하세요. 계속 경고에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발언권을 중지합니다. 주진우 의원님 발언하세요. 꼭 이렇게 발언권 중지를 받아야 발언을 안 하시는구만. 자, 주진우 의원님 토론하세요. 네, 정지시킨다고 내가 안 했잖아요. 방통위원장님. 그러면 퇴장시키겠습니다. 지금 그 자, 2인 토론하세요. 체제로 된 지 지금 상당한 기간이 흘렀죠. 2023년 8월부터 2인 두 사람입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 들어서 거의 대부분의 기간을 지금 2인 체제로 운영이 됐던 것은 지금 방통위원장께서 계속 요구하는 게 국회에서 제발 3명을 좀 추천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세 공문으로도 명은- 보내고 네. 이런 자리에서 말씀도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방통위의 상황이 이 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되는 것을 역설적으로 너무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이 법안 자체가 방통위는 방송만 있는 게 아니라 통신 분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중요한 부처 중에 하나입니다. 합의제의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부처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가 마비시킬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3명으로 한다라고 하면 국회가 마음 먹으면은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하는 것처럼 어느 다수당이 되든지 간에 추천 안 하고 계속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부처를 마비시키는 방법으로 국정을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이고 또
더더군다나 탄핵까지도 국무위원들은 제적 과반이면 탄핵 소추됩니다. 그래서 지금 복귀하시는데 얼마 걸렸죠? 174일 거의 6일 빠진 6개월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통위가 잘 운영되도록 하자고 이 법안을 냈는데 실제로 보면은 탄핵 소추해가지고 지금 방통위가 실질적으로 마비가 됐고 국회에서 현재 추천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민주당이 추천을 안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다음에 지금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다시피 다음에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됐을 때도 그런 식으로 똑같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부처로서의 성격이나 워낙 그 국민 삶에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마비될 수 없도록 그렇게 최소한의 장치를 두자고 하는 것이고 그 규정대로 지금 계속 운영을 해오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지 않는 상황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된다는 점을 좀 지적을 하고요. 그 국회 추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도 주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 제가 그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은 충분히 3명을 추천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도 계속해서 2인 체제의 문제점만 지적하면서 이동관 위원장, 김홍일 위원장, 심지어는 법까지 바꿔서 이상인 부위원장까지 탄핵하겠다고 해서 3분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법사위 또는 국회에서 드리는 노력이 있었다면 3명의 상임위원들을 충분히 추천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시바삐 5인 체제를 만들어서 여기 법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3인 이상 출석을 해서 제적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똑같은 얘기 다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참 사사건건 참견도 참 많으시네요, 유상범 간사님. 아, 위원장이 얼마나 제자를 이탈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거 자꾸 안 주려고 하니까. 아니 지금 몇 분 들어봐도 똑같은 얘기 동어 반복 아닙니까? 제가 그럼 동어 반복인 것 같다라는 것도 얘기를 못 합니까? 막는 게 아니라요. 유상범 간사님도 위원장석에 앉아보세요. 지금 세종에서요 정부 부처 장관 이런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다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비만성 살은다 빼자는 거예요. 좀 컴팩트하게 진행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타상위법은 우리가 체계자구 심사권만 있는 거예요. 자꾸 내용에 대해서 손대려고 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자, 지양하자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토론 종결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토론 종결까지 막으시지 마시고 일단 박균택 의원님 토론 종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있습니까? 토론 종결 중에 이성윤, 박희승 의원님 등의 토론 종결 동의가 일단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토론 종결이에요. 이 법안에 대한 거지. 이 법안에 대한 것만 전체 토론 종결은 아니죠. 올라온 의사 일정 이 안에 대해서 다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응? 뭐라고? (35항) 제가 법대로 다 진행합니다. 우리 행정실장이 35항은 수정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어봐야 된답니다. 35항 수정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 조배수 의원님? 네, 말씀하세요. 지금 유 장관님, 네. 예, 지금 보니까 오늘 의사일정에서 35항에 보면은 대형 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이제 법안이 올라왔는데, 네. 예, 지금 보니까
우리 안에 올라온 거하고 상임위에서 수정된 거하고 상임위에서 통과된 거하고 그 이후에 기재부에서 이제 수정 의견이 좀 올라왔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15항 이제 그 전제되는 세법이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국유재산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금 통과가 됐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러면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상임위에서는 이제 조문을 8조, 11조 두 개를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어차피 이 11조 사항에 이 특례에 관해서 명확하게 되어 있으니 이 8조에다가 11조 사항 부분을 그 아주 명확하게 못을 박자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여기서 한번 좀 설명을 참 간단하게 해보시죠, 우리. 네, 이 내용이 11조 8조의 내용이 11조 사항에 있으니까 같은 내용이니까 요 자꾸를 이걸 반복하지 말고 제 11조 사항으로 이렇게 대처하자 이런 자꾸 수정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임위 의결 안 하고 이제 이게 분명히 8조하고 11조 사항에 8조에서 필요한 사항을 같은 법의 11조 사항에 이렇게 썼으니 이 8조에 그 해당 법을 설치하는 그 규정에다가 11조 사항으로 아예 못을 박자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못을 박자기보다는 같은 내용이니까 예. 같은 내용이니까 11조 사항으로 대처를 해도 같은 내용이니까 그렇게 하자 이런 네, 자꾸 제가 볼 때는 수정되겠습니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기재부에서 또 수정 의견을 냈어요. 그러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용이 뭐냐면요. 그 대형 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보면 제 8조에 사용료 대부료 감면해가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그 대형 가속기 운영기관 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 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같은 법 11조 사항에 보면은 똑같은 규정이 또 있는 거예요. 제 1항에 따라 네, 같은 얘기인데요. 장관님, 네. 장관님 의견도 저도 같은데 그 8조 부분에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방법의 규정, 요게 11조 사항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에 11조 사항은 또 있고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길게 쓴 거를 11조 사항 이렇게 바꾸는 거에 불과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이런 걸 보고 자구 수정이라고 그러죠. 네,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자꾸 하시죠. 수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괜찮으시죠? 네. 자, 박균택 의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고 이성인 의원님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체 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안에 지금 올라온 의사 일정에 대해서 하는 거지 한 조항에 대해서 토론 종결 동의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대신 곽규택 의원님에 대해서는 곽규택 의원님 대신 곽규택 의원님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특별하게 이거 토론 종결하고 나서 질의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상범 간사나 곽규택 의원님에 대해서는 특혜를 제가 많이 베풀고 있습니다. 질의를 하시라고 대신. 네. 질의를 하시라고요. 예. 자,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토론 동결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별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이 아니라 지금 의사일정 지금 올라온 전체에 대해서 하는 거다라고 제가 이 위원장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고, 근데 곽기태 의원은 개별 사안에 대해서 토론 동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표결을 한 거고, 다만 어여삐 여기요. 곽기태 의원님의 발언 시간은 드리겠다. 너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자, 일단 토론 종결 표결은 했고 이제 의결을 하면 되는데, 곽기태 의원님 예 발언하세요. 3분. 지금 결국에는 뭐 회의록에 남기는 의미밖에 없는데, 그래도 방통위에서 이거 입장은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예. 의안번호 34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서 그 전송 자격 인증 업무에 대해서 안정적인 인증 업무 수행을 위해서 별도의 인증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 법적인 좀 근거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방통위의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뭐 말씀해 주시죠. 표결은 됐지만 그래도 의견은 좀 남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뭐 잘 아시는 대로 스팸 문자, 대량 스팸 문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특히 2023년의 경우를 보면은 불법 스팸 문자가 3억 건, 4억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액이 2023년의 경우만 하더라도 144억으로 추산이 되는데, 계산이 되는데, 이것을 지금까지는 민간 협회 자율적으로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도 자율적으로 맡겼는데도 약간의 실적 호전은 있었지만, 그래도 불법 스팸 문자, 대량 문자 발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그런 공식 협회가 공식 인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저희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인증협회가 필요하다는 수정안을 저희가 내놓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의사일정 33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토론 종결했습니다. 예. 33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자,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 의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재석 의원 총 16인 중 찬성 9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